세상에 빛을 본 지 1년도 채 안 된 어느 한 아기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가볼까? 모모한테 가봐. 그래. 아기를 두 팔로 안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는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없다고 해도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아기를 강하게 흔드는 행위는 아무리 학대 의도가 없었다 해도 학대로 간주할 수 있다며 아이의 아버지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한 25% 가까이 사망하는 경우가 있고 80%가 후유증을 남기기도 합니다. 정말 잠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아이한테는 생명을 위협하는 출혈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때는 지난해 9월 8개월 된 남자 아기가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실려왔는데요. 사실 외상적으로는 아무런 게 없었고요. 거의 기절 상태인 것처럼 혼절 상태였고요. 아기와 함께 온 아버지는 아기가 소파에서 잠을 자다 거실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뇌출혈이 이뤄질 정도의 수준이면 그렇게 50cm, 30cm 소파에서 떨어져가지고는 그런 상태가 아니다. 조금 더 심각하게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CT 촬영 결과 일반적인 낙상으로 보이진 않았다는데요. 아이는 약 4주 후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과도하게 머리를 흔들었을 때 대뇌 출혈이라든가 또는 아기가 망막 출혈 이와 같은 증상이 동반됐을 때 흔들린 아이 증후이라고 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이라고 합니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 어떤 증상일까요? 2살 이하의 아이를 잡고 과도하게 흔들면 외상은 생기지 않더라도 뇌출혈, 망막출혈을 일으키고 심하게는 실명, 사지마비 같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몸을 흔들었을 때 머리를 받치는 경부 근육이 잘 발달을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크고요. 머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몸통을 흔들었을 때 머리가 흔들리면서 받을 수 있는 손상이 크다라는 게 성인하고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영아는 목의 근육과 뇌의 혈관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도하게 흔들릴 경우 연약한 뇌가 두개골에 부딪혀 뇌출혈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흔들리면 망막에까지도 출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소파에서 떨어지는 한 번의 외상으로 생긴 게 아니라 반복적인 학대에 의한 뇌출혈이라는 게 밝혀진 상황이었죠. 전문의의 진단에 결국 아이 아버지는 보채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비행기 놀이를 하다 실수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라며 말을 바꿉니다. 통상 이제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라고 하면 갈비뼈 골절하고 뇌출혈, 특히 경막하 출혈, 그리고 망막출혈 이렇게 세 가지를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 아이의 경우 갈비뼈 골절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하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의심할 수는 없었다는데요. 그러면서 경찰이 이제 아파트에 CCTV를 입수했는데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로 아이를 심하게 흔드는 장면이 목격이 됐죠. 그러니까 아이가 유모차를 탄 상태에서 과하게 흔들리면 갈비뼈 골절 없이도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 아버지는 그저 우는 아이를 달래려 했을 뿐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이 판례가 처음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뇌출혈이었고 사고였다라고 했던 케이스들을 아마 자세히 살펴보거나 신중하게 들어가서 다시 재조사를 한다면 아마 사건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를 흔드는 행위 자체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아이에 대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밝혀지고 처벌된다라고 하는 게 알려지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흔들린 아이 증후군.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1년에 한 2,000명 가까운 애들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당히 아동학대로 인한 아이 사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2000년도부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을 만들어 예방교육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일상적으로 아이를 달래는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두 분의 손상을 일으키는 그런 힘으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내 아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 걸까요? 첫째, 아이를 무릎에 앉혀놓고 흔들기. 일세가 안 된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목과 머리를 한 손으로 받치시고 동체가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달리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아이의 몸이 유모차 안에서 이렇게 둥둥 뜨는 상태거나 방향이 바뀌는 그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 상태인 것은 피하도록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카시트 없이 아이를 차에 태워 주행하는 것입니다. 카시트 없이 아기를 아이에 태웠다고 하면 뭐 그건 아동학대죠 정말. 머리가 앞뒤로 이렇게 제껴지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아동학대가 고의적인 폭력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학대인 줄 모르고 흔드는 행위까지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내가 의견입니다. 모르고 그랬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른 것 자체도 부모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이번에 지적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주의나 그런 무신경이 사실은 아이를 다치게 하면 문제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 분위기로 가야겠죠. 아동학대의 기준은 부모의 고의성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이가 얼마나 두려웠을지로 따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기를 두 팔로 안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는 계획적인 학대 의도가 없다고 해도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몰랐기 때문에 저지른 행위가 부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일, 더 이상은 없어야겠습니다.